9월 10일이네요. 그죠? 금요일이고. 뭐 오늘 방송은 뭐 좀 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전혀 예정이 없던 방송이었습니다. 9월 달은 일단은 뭐 잠수를 좀 탈 생각이었는데, 그죠? 정회원들하고만 좀 놀고, 뭐 컨디션도 조금 안 좋고, 실질적으로 어젯밤에도 좀 아팠어요. 네, 어젯밤에도 아파가지고 새벽 4시까지 조금 낑낑대다가, 오늘 아침에 컨디션도 상당히 난조였고, 그래서 뭐 방송도 뭐 좀 쉬엄쉬엄 하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죠? 오늘 무방에서 한쪽의 무방에서 조금 시끄러웠나봐. 별 이야기는 아니었어요. 사실 중요한 이야기는 아니었는데, 내가 오늘은 조금 뭐라고 해야 되나, 오늘 컨디션이 워낙 아침에 안 좋다 보니까 몸이 좀 아픈 상태에서 이제 출근을 하다 보니까 조금 예민했어요. 그죠? 예민해가지고 이제 헛소리 하는 사람들은 내가 열받아가지고 무방에 들어가서 한쪽 무방에 들어가가지고 이상한 소리 하는 사람들은 전부 다 강퇴시켜버렸다. 쓰잘데없는 소리 하는 사람들. 성격 알면서 그러네. 그죠? 정의원들은 성격 잘 알죠. 그죠? 성질나면 바로 그냥 그죠? 자, 그렇게 좀 이야기를 해드리고, 일단 뭐 컨디션은 조금 안 좋은데 뭐 시장 이야기도 좀 합시다. 근데 이제 오늘 또 뭐 시장은 조금 반등은 나오네. 그지? 오전에 이제 오늘 시장에 대한 뭐 스토리는 얼추 읊어 드렸습니다. 어제 그저께, 그죠? 어제하고 그저께 또 오늘까지 매매 자체는 조금 자제를 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 이번 주 들어와가지고 사실 매매 자체를 그렇게 많이 하진 않았어요. 그죠? 과거에 비해 가지고 매매 자체는 사실 거의 좀 멈춰 있다. 매매를 하지 말고, 뭐 밑에서 이제 조금 쭈쭈한다라는 생각으로 뭐 1차 진입 정도는 사실 물려도 상관없다라고 생각하는 입장이거든. 늘 이야기 드렸지만 비중을 많이 싣지 않고, 떨어질 때 조금 뭐 주워 담는다라는 생각으로 1차 매수 좀 해놓고 간 보겠다라는 거는 뭐 항상 뭐 콜입니다. 주식이라는 거는. 그죠? 그래서 뭐 조금 사는 거는 문제는 없지만 뭐 배팅을 뭐 확 하겠다 뭐 이런 시장의 분위기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어제 정회원들한테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해드렸는데, 지금 방송의 방 제목을 보게 되면 9월달 들어와서 방 제목을 보게 되면, 그죠? 대반 이렇게 이제 표가 나게 적어 놨어요. 9월의 위기는 좀 올 것인가. 그래서 제가 이제 저번 주에 무방에서도 전략을 조금 보게 되면 실제적으로 이에 맞게 전략을 짜놓고 나왔습니다. 어떻게 나왔어요? 수익이 나면 매매하지 말고 어떻게 해야 되죠? 분명히 얘기 다 드렸어요. 그죠? 무료방에다가. 그래서 무료방에다가는 수익이 나면 절대적으로 매매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 했지? FM대로 다 해드린 거야. 여러분들이 못한 것 뿐이지. 어떻게 했냐? 예를 들어가지고 한 종목의 수익이 나면, 그죠? 어떤 종목이 이렇게 수익이 나면 매도하면 어떻게 되죠? 현금이 나올 거 아니야. 매도하면. 그죠? 매도하면 뭐가 나온다? 현금이 나올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가지고 뭐 이게 뭐 5% 수익일 수도 있고 뭐 10% 수익일 수도 있겠지. 근데 우리 저번 주에 무방에서 보게 되면 뭐 대덕전자도 내가 팔아라고 했고, 안 했나? 어쨌든 뭐 BH 같은 것도 있었고, 또 상하 프로테크 같은 것도 있었고, KH바텍 같은 종목들도 급등이 나왔죠. 그죠? 그래서 현금이 이제 그러면 수익으로 이제 현금이 나오는데, 여기서 멈추지 말고 뭐다? 본인들의 손실 종목을 동시에 매도를 해가지고 뭡니까? 여기서 20만원 벌었다라고 하게 되면 옆에 또 20만원 손실 종목을 매도해가지고, 그럼 어떻게 되지? 이쪽에도 현금이 나오고 여기도 현금이 나오면서 어떻게 된다? 현금이 2배가 되죠. 그래서 이미 무료방을 나오기 전에 제가 이야기를 다 해놓고 나왔거든. 야, 지금 9월달 시장 좀 내가 보기에는 안 좋을 것 같고, 그죠? 그러면 어떻게 한다? 좀 현금을 무료방, 특히 무료방 같은 경우에는 대응이 잘 못하니까 뭐 문자가 오는 것도 아니고 또 내가 360을 도와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하니까 미리 선제적으로 여러분들한테 공략법, 시장에 대한 공략법 또는 시장에 대한 우려를 분명히 전달을 하고, 또 어떻게 했어요? 정회원들은 좀 홀딩을 하겠지만 무료방에서는 수익이 나는 종목들은 계속해서 좀 끊어줬습니다. 맞죠?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제가 이제 그렇게 좀 해준다라는 이야기는 분명히 이유가 있어서 해주는 거거든. 여러분들이 좀 모르는 게 있는데, 내가 이제 시장을 제가 늘 이야기했지만 저는 시장에 대한 강점을 분명히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종목에 대한 강점도 물론 중요하기는 합니다만은 야 앞으로 시장이 어떻게 될 거냐, 9월달에 어떻게 될 거냐, 10월달에 어떻게 될 거냐, 뭐 내년에 어떻게 될 거냐, 또는 목소리 들리죠? 또는 어떻게 합니까? 뭐 2023년도에 또 멀리 뭐 한 2년 있다가 어떻게 될 거냐, 사실 어느 정도 이런 생각을 상당히 많이 하는 타입이라고 이야기를 좀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무료방에서 나오기 위해서 뭐 종목을 던져준 게 아니고, 내가 보기에는 이 정도의 레벨의 사람들은 이렇게 매매를 하는 게 적정하다라고 판단을 해서 정리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정여원방들은 왜 그냥 냅두냐라고 하게 되면, 정여원들은 조금 상황은 다르죠. 그죠? 어쨌든 간에 투자금도 조금 많고, 그죠? 또 우리가 단기적인 매매를 하기보다는 뭡니까? 연말이나 또는 내년이나 또는 뭐 후내년, 멀리는 10년 이후도 계속 봐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죠? 그렇게 본다고 하게 되면 저는 이제 정형들 입장에서는 뭡니까? 공부도 병행을 해야 되는 거고, 계속해서 멘탈도 잡아야 되는 거고, 여러 가지 뭐 실수나 이런 부분들도 체크를 해가지고 뭡니까? 자꾸, 실력을 자꾸 올려줘야 되는, 그런 의무감도 좀 있다라는 거지. 그래서 이제 리딩 방법이 좀 달라졌어요. 좀 달라졌는데, 결과론적으로 이제 지금 정도 시장에서 보게 되면, 오늘 이제 무료방하고 같이, 리딩을, 방송을 하고 있는데, 결론적으로 딱 보게 되면, 제 말이 정답이었어요. 맞죠? 그러니까 결국 내가 늘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정의원도 마찬가지고 무료방도 마찬가지고 시키는 대로 매매를 해라라고 하는 이유는 분명히 있는 거거든. 우리는 지금 보게 되면 뭐 사업을 한다 또는 뭐 장난을 친다 이런 파트하고는 사실 논을 할 필요가 없어요. 저희는 있는 그대로 전달해주고, 사람들이 뭐 나쁜 점은 나쁜 점대로 전달해주고, 좋은 거는 좋은 대로 전달해주고, 투명하게 하는 게 기준이고, 그러면서 뭐다? 어쨌든 간에 윈윈 하는 게 전략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야기드리지만 그런 부분들을 좀 알고 있어야 되는 부분이고, 다만 이제 아직까지도 뭐다? 양쪽 모두 다 아직까지는 초보다. 내가 보기에는 초보다. 왜냐? 알고 있어도 잘 못 따라합니다. 다 적어줘도 잘 못 따라하죠. 그죠? 그래서 계속해서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뭐다? 여러분들이 좀 노력을 하고, 멘탈도 좀 잡고, 또 기계적인 매매. 사람들이 매수는 잘하는데 뭐를 못한다? 매도를 못한다고 했잖아. 일단 매수를 하면 매도를 못해. 매도라는 거는 뭡니까? 수익이어도 매도지만 손실일 때도 매도도 할 줄 알아야 되는 입장이거든. 나 비중이 너무 많아. 또 매도라는 게 한 방에 다 매도하는 게 아니고, 매도라는 게 다 한 방에 매도를 하는 게 아니고, 이거 시장이 좀 불안하네. 그럼 일단 내가 손실이지만 절반 정도는 끊어놓고 일단은 시장을 좀 관망하자. 이런 자세도 분명히 필요하다라는 거지. 그지? 그래서,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 그런 부분들은, 지금은 여러분들이 배우는 단계니까, 첫째도 둘째도 좀 마음을 좀 느긋하게 봐야 돼요. 오늘만 매매를 할 게 아니고, 대표님 한 1년, 2년 했는데요. 1년, 2년 해가지고 주식 성공하면 다 성공하지, 그지? 그렇죠? 제가 어제 아는 지인을 만났는데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 내가 막 그랬거든. 그래가지고 전문가는 아니지만 어쨌든 전문가 생각이 있는 친구를 만났는데, 자기는 10년 해도 나처럼 못할 것 같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 내가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마라 그랬어요. 10년 동안 집중하면 다 돼요. 그래서 다만 뭐다? 마음이 급하니까 자꾸 지금 상황에 대해서 좀 분석을 하고 체크를 하고, 매매는 조금 한 템포 정도 늦춰도 되는데, 지금 물려 있으니까 뭐 하니까 뭡니까? 계속 멘탈이 흔들리는 거예요. 그죠? 오랜만에 방송 열어가지고 잔소리 안 해, 그지? 원래 뭐 내 방송의 절반은 농담, 잔소리, 그 다음에 주식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게 좀 이야기해드리고, 어쨌든 오늘 시장은 좀 반등은 나오고 있습니다. 그죠? 오랜만에 또 방송 나타났는데 또 시장이 또 슬금슬금 반등이 나오네. 반등이 나오는 날 방송을 하는 것인지, 방송을 하려고 하니까 반등이 나와준 건지, 닭이 먼저인지 달걀이 먼저인지는 모르겠지만은 어쨌든 간에 오랜만에 시장은 좀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 목소리 조금 가라앉아 있죠? 오늘 컨디션이 안 좋아서 그래요. 좀 양해하시고, 좀 한 10분 정도 지나면 또 고함 지를 거예요. 갑자기 고함 지를 수 있으니까 조심하시고. 좀 이야기하고, 무슨 이야기 좀 해줄까? 방송도 여유있게 봅시다. 여유있게.
SKC가 좀, SKC 좀 보고 있고요. 좀 보고 있고. 일단은, 뭐, 최근에 이제 시장을 조금 보게 되면, 다시 한번 이제, 뭐, 정의원들은 내용을 알고 있겠지만은, 다시 한번 오늘 또 무료방하고 같이 하니까, 좀 들어봅시다. 같이 좀 들어보면, 이제, 일단 차트를 제가 조금 단순화 시켰어요. 아까 전에. 방송을 하기 좀 단순화 시켰는데, 뭐, 우리나라 증시 참 지저분합니다. 그죠? 좀 올라가는 척 했지만 사실 미국 증시보다 너무 약한 모습이고, 뭐 장기적으로 좀 박스 구간에 좀 갇혀있는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었어요. 원래 들어와가지고, 그지? 2021년도 1월달부터 8월달까지, 그지? 박스 구간에 좀 갇혀있는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 그런데 이제 중간중간에 이제 미국 쪽이나 또는 뭐 중국 쪽이나 이제 악재들이 좀 나오게 되면 또 시장은 또 뭐 겁나게 이제 쭉쭉쭉쭉 이렇게 좀 떨어지는 뭐 모습들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지금 구간에서 이제 좀 생각해 봐야 되는 부분들은 다시 한번 이야기 드리지만 너무 지금 상황에서 쫄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시장에 대해서. 그래서 우리나라 시장이 최근에도 보게 되면 이렇게 좀 급락을 했고, 코스피 같은 경우에 이렇게 좀 급락을 했고, 그 다음에 좀 올라오는 척 하다가 다시 또 지금 떨어지고 있습니다. 떨어지고 있는데, 늘 이야기 드렸다시피 특별한 악재가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죠? 지금 뭐 특별한 악재가 있습니까? 뭐 팬데믹이 터져가지고 뭐 3,000명, 4,000명 가고 있다. 그지? 갑자기 뭐 금리 인상을 한다. 이런 악재는 없죠. 시장의 뉴스는 계속해서 돌고 돌아요. 뭐 팬데믹, 그죠? 뭐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이슈들. 그 다음에 그거에 따라 가지고 뭐 경기가 아직까지 좀 잘 살아나지 않는다라는 이슈들. 또 뭡니까? 테이퍼링에 관련된 뭐 뉴스들. 근데 지금은 미중 무역 전쟁 같은 거는 안 나오잖아, 그죠? 최근에 또 뭡니까? 아프간에 관련된 뉴스들도 조금 뭐 정치적으로 좀 나왔던 것 같고, 그죠? 근데 매번 이제 같은 이야기만 나오는 거지 새로운 뉴스는 전혀 나오지는 않고 있어요. 그래서 시장이 급락을 한다고 해가지고 너무 무서워할 필요는 분명하게 이야기 드리지만 없는 시장입니다. 너무 무서워할 필요는 없는 시장이고, 다만 뭐다 악재가 나오지도 않고 있지만 뭡니까? 또 다른 뉴스, 호재도 나오고 있지 않아요. 사실은. 그죠? 호재 자체도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 시장을 보게 되면 올랐다가 한번 조정이 나온 이후에 그 다음 어떻게 된다? 저 박스 구간에서 좀 흘러간다라고 보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계속 뭡니까? 조금 시장이 조금만 지지부진하다 또는 대외 변수가 아주 살짝만 건드려주면 어떻게 됩니까? 투심이 약화가 되면서 시장은 뭡니까? 주가가 이제 단기적으로 이제 뚝뚝뚝뚝 떨어져 버리는 거지. 떨어져 버리고 반면에 또 떨어졌다가 뭡니까? 올라갈 때는 뭐죠? 생각보다 또 호재가 없다 보니까 우리나라 시장이 어쨌든 간에 선진국이 아니기 때문에 물론 뭐 계열상으로는 선진국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OECD 중에서는 그렇죠? 하지만은 지수 정시 자체는 뭡니까? 건전한 시장은 아니에요. 분명히 대한민국 시장은. 그러다 보니까 또 삼성전자의 뭐 이런 이슈들도 있다 보니까 계속해서 뭡니까? 좀 부진한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고, 반면에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그나마 이제 코스피보다는 좀 나은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죠. 아무래도 뭐 미국의 좀 성장주 위주의 영향이 있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뭐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뭐 올라가기는 올라가고 있어요. 올라가기는 올라가고 있는데 문제는 뭡니까? 이 코스닥의 문제는 뭐죠? 코스피보다 뭐다? 변동성이 상당히 심하다라는 거지. 시장이 떨어지고 종목들이 떨어질 때 어떻게 떨어진다? 예,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떻게 떨어져요? 그냥 일주일 내내, 그죠? 그냥 이유도 없습니다. 그냥 특별한 이유도 없는 것 같은데 어떻게 된다? 한번 떨어지기 시작하면은 그냥 이렇게 떨어져 버리는 거지. 그죠? 그냥 한 방에 그냥 쭉쭉쭉 떨어져 버리는 거지. 쉽게 얘기하면 뭐다? 변동성이 상당히 심한 시장이다. 그리고 이제 또 올라올 때도 어떻게 된다? 또 변동성이 심해가지고 올라올 때도 또 상당히 빨리 올라온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시장은 뭐 내용 자체는 그런 것 같아요. 지수 자체는 뭡니까? 분명히 코스피는 어떻게 됐다? 지금 보게 되면 우리가 이제 저번 주에도 이야기를 했지만은 코스피는 급락을 한 이후에 뭡니까? 어느 정도 우리가 이제 보통 하프까지 올라온다고 이야기했잖아요. 딱 하프까지는 올라왔어요. 그죠? 정확하게 대략적으로 그리면 주가가 어떻게 됐다? 반등은 하프까지 나왔지만 어떻게 된다? 코스피가 계속해서 약세이기 때문에 하프를 넘어가지는 못해요. 그리고 뭡니까? 다시 이제 뚫겨 맞고 이제 떨어져 버린 상황이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코스피 종목들이 안 좋다, 대형주들이 안 좋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고, 삼성전자도 매도 의견을 예전부터 계속 내드렸던 거죠. 그죠? 반면에 코스닥은 어떻게 됩니까?
낙폭은 훨씬 심해요. 떨어질 때는 정말 미친 듯이 떨어져요. 그죠? 그런데 뭐다? 전체적으로 떨어질 때는 미친 듯이 진짜 전쟁이 난 것처럼 떨어졌지만 어떻게 된다? 올라올 때는 또 어떻게 됩니까? V자 반등으로 올라왔죠. 그러면 우리가 늘 공부할 때 뭐라고 배웠습니까? V자로 반등하는 쪽으로 더 공략을 해야 된다. 더 빠르게 올라오는 종목이 무조건 좋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역시 시장의 중심은 아직까지도 코스닥이 있다라고 보입니다. 그러면 근데 문제는 뭐냐면 자, 악재도 없고 호재도 없다라고 제가 이야기를 해드렸어요. 맞죠? 시장은 뭡니까? 악재도 없고요, 호재도 없고요, 너무 무서워할 필요 없습니다. 그러면 악재도 없고 호재도 없다라는 이야기는 결국 뭡니까? 코스피는 지루하게 박스권의 시장을 형성을 하고 있는 거고, 코스닥은 뭡니까? 상당히 변동성이 심하게, 변동성이 뭡니까? 상하의 폭이 깊은 거지. 위쪽과 아래쪽에 뭐다? 상당히 차이가 엄청나게 큰 거죠. 그죠? 코스피보다 뭐 2배, 3배가 더 되는 거지. 하지만 뭐다? 역시 코스닥 똑같아요. 변동폭이 크지만 역시 뭐다? 박스권에 있다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실제적으로. 박스권에 보고 있다라고 보는 게 맞아요. 실제적으로. 딱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지금 뭐냐면 호재도 없고 악재도 없기 때문에 야, 시장이 떨어졌다, 종목이 떨어졌다, 주가가 급락이 나왔다. 왜냐? 이렇게까지 시장이 급락이 나오게 되면 대한민국 주식은 다 떨어지기 마련이거든요. 그죠? 이게 적게 떨어진 게 사실은 아니었죠. 솔직하게 얘기하면. 이게 적게 떨어진 거냐? 이게 절대로 적게 떨어진 게 아닙니다. 그죠? 여기서 주가가 이만큼 이렇게 폭락이 나왔는데 이게 적게 떨어졌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적게 떨어지지 않았어요. 실제적으로. 상당히 많이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시장이 이렇게 폭락이 나오다 보니까 뭡니까? 모든 종목들이 다 떨어지겠죠. 당연히. 그런데 악재가, 특별한 악재가 없기 때문에 뭐다? 떨어져도 좀 기다려주면 어떻게 된다? 다시 올라온다라는 거예요. 문제는 근데 지금 핵심은 뭐냐면 올라오는데 떨어졌다가 올라는 와요. 떨어졌다가 반등은 나오고 있어요. 코스피는 안 나와요. 반등은 나와주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여기서 이게 이제 넘어가가지고 코스닥이 1200까지 가야 되는데 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 아까 얘기했잖아. 악재도 없고 호재도 없다. 악재도 없고 호재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냥 변동성을 수반한 흐름인 거야. 변동성을 수반. 호재가 나오는 게 없다라는 거지. 딱 이 정도 느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뭡니까? 어쨌든 간에 단기적으로 또 많이 올랐으니까 또 떨어지는 거예요. 그냥. 떨어지는 거예요. 물론 여기까지 다시 떨어질 가능성은 사실은 없어 보입니다. 왜냐하면 한 번 정도 흔들어줬기 때문에 떨어질 가능성은 없고 지금 봐서는 어제 제가 잡아놓은 거는 뭐 정의원들한테 어제 이야기한 거는 한 1030포인트 정도 이야기를 했어요. 1030포인트 정도 되면은 단기 바닥은 나왔다. 그러면 한 1030포인트 정도까지 떨어지고는 시장은 바닥 나오고 다시 한번 또 올라올 거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런 의미에서 오늘 정도 그러니까 내가 어제 밤에 정의원들한테 카톡에다가 뭐라고 적었어요? 야, 내일은 뭐 불금이 되겠냐. 꿈이나 잘 꾸자 이런 이야기를 했죠. 그죠? 오늘 정도에는 내가 이제 빨간색으로 시장이 좀 돌아서겠다라고 판단을 한 거지, 사실은. 왜? 딱 그냥 시장 보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늘 이야기를 드리는 게 뭐냐면 우리가 이제 종목들이 급락을 하고 급등을 하고 뭐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들이 나빠서 급락하는 경우, 시장이 급락해가지고 대한민국의 주식이 다 급락하는 경우, 내가 보유한 종목이 나빠서 급락을 하게 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문제가 생긴 거지. 진짜 문제가 있죠. 아니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이 시장이 좋은데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내가 잘못한 거지. 근데 시장이 급락해가지고 내 종목이 다 떨어진다 하면 어떻게 돼요? 그거는 좀 덜하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지금 분위기는 우리가 먼저 좀 읽어야 되는 부분들은 다시 한번 이야기 드리지만 종목이 아니고 종목도 당연히 안 본다라는 게 아니지. 근데 선제적으로 먼저 봐야 되는 부분들은 뭐다? 시장에 대한 이해가 우선이라는 거죠. 시장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지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종목에 대한 접근이 나오는 거예요. 지금 시장이 너무 안 좋아. 지금 시장이 너무 안 좋아. 그런데 시장에 대한 접근에 대한 이해가 없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시장이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 계속 매수하는 거야. 계속 매수하면 어떻게 돼요? 시장이 안 좋으니까 내 종목이 올라가는 척 하면서 못 올라가요. 또는 재수 없으면 어제 네이버나 카카오도 아모레퍼시피 뭐 이런 것들처럼 막 떨어져 버려요. 또 뭐 있어요? 시장의 이해가 부족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주가가 지금 한 일주일 동안 내리 빠졌어요. 내가 가지고 보유한 종목이 일주일 내내 빠졌어요. 근데 시장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일주일 내내 빠졌으니까 야, 이 회사 문제가 있나 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손절을 딱 해버립니다. 손절 딱 하면 어떻게 돼요? 올라와 버려요. 왜? 시장은 시장에 대한 이슈거든. 시장이 나빠서 빠졌고 근데 시장은 특별한 악재가 없기 때문에 또 많이 빠지면 어떻게 된다? 다시 올라오거든. 근데 내가 손절 딱 했는데 어떻게 됐다? 시장 반등하고 자기 종목들도 딱 올라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봐야 되는 지금 시장에 대한 이해는 뭐다? 뚜렷한 호재도 없고 뚜렷한 악재도 없고 다만 뭐다? 변동성이 상당히 강해지고 있다. 그리고 미국의 시장하고 같이 비교하게 되면 미국의 시장은 우리나라 시장하고 좀 달라가지고 미국의 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미증시도 보게 되면 나스닥도 다우산업도 엄청 올라왔죠. 근데 여기서 더 올라가려고 하니까 미국의 나스닥이나 다우산업도 뭐다? 올라올 수 있는 호재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주가는 많이 올라왔지. 더 이상 올라갈 수 있는 호재는 없지. 계속해서 뉴스는 반복이지.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주가가 많이 올라와 있으니까 필요한 거야. 시장이 필요한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미국의 시장도 어떻게 된다? 지금은 고점에서 그냥 막 옆으로 기어가고 있죠. 기어가고 있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이 이제 겁이 나는 거지. 야, 이거 기어가다가 똑 떨어지는 게 아니냐? 왜? 방향성이 안 보이는 거지. 미증시도. 야, 이게 올라갈 건지 내려갈 건지 잘 안 보여요. 미국 증시도 보게 되면 올랐다 내렸다 올랐다 내렸다. 그런데 이게 이제 하루 이틀 3일 4일 5일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투자자들 입장에서 이제 겁이 덜컥 나는 거야. 안 올라가네? 미국 시장도 떨어지네? 떨어질 수 있겠네? 이러다 갑자기 또 밀리는 거 아니야? 이런 불안감들도 당연히 상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시장 또 그런 분위기들이 상존하고 있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미국보다 아래쪽에 있는 신흥국 증시는 어떻게 되겠어요? 바로 이게 표출이 되어버리면서 주가가 바로 급락해버리는 거예요. 바로 급락해버리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선제적으로 왜? 미국이 조금 불안하다 생각하면 선제적으로 그냥 빠져버리는 거거든. 그런데 여전히 팩트는 뭐다? 시장에 악재는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시장에서 여러분들이 선제적으로 좀 느껴야 되는 부분이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지금은 주식을 매매를 해도 수익이 잘 나는 시장이에요? 안 나는 시장이죠. 지금 매매를 해도 그렇게 수익이 안 나는 시장이죠. 또 손절을 하면은 또 손절하면 또 올라와요? 또 고점에 있는 종목을 사게 되면 어떻게 돼요? 또 떨어져요. 그럼 어떻게 매매하는 게 맞아요? 시장이 좀 빠졌을 때 종목들이 파란 불일 때 많이 사면 돼요? 안 되겠죠. 조금 사는 거야. 조금 사놓고 그냥 지켜보는 거야. 야, 시장 같이 보면서 야, 내가 이게 조금 발을 담궈 놓고 언제쯤에 한번 때려볼 것인가. 또는 많은 종목을 사놓고 이렇게 보는 거야. 야, 어느 쪽이 나중에 매기가 좀 걸릴 것인가. 또는 매수를 했는데 주가가 딱 올라오게 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일단은 팔아먹는 거야. 팔아먹는 거. 욕심을 예전에는 15% 이렇게 냈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 뭡니까? 매수해가지고 수익이 좀 나면 일단은 팔아가지고 현금 좀 들고 있는 거야. 뭐 오늘 안 사면 내일 사면 되지. 그럼 이제 전주에는 어떻게 했어야 됐어요? 전주에는 수익 나고 좀 챙겨놓고, 그죠? 딱 그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보는 시장은 그러면 어떻게 보냐면 항상 우리가 여름 휴가 전에 뭐 7월달, 7월달 뭐 그죠? 또 뭐 추석 전에 또 구정 전에 항상 보게 되면 뭐다? 이런 연휴 기간이 있으면 항상 또 시장이 조금 웃긴 말로 사람들이 연휴 앞서가지고 돈이 필요해서 돈을 빼기 때문에 주식시장이 떨어진다. 이런 말도 있잖아. 근데 한 10년 정도 매매를 해보면 이제 알거든. 야, 추석 전에는 항상 시장이 안 좋더라. 여름 휴가 7월달 중순이 넘어가면 항상 시장이 안 좋더라. 야, 2월달 되면 항상 시장이 안 좋더라. 이제 오랫동안 매매하면 이제 어느 정도 그 정도는 안단 말이야. 그러면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추석 이후에 한번 노려봐야 되겠다면서 지금은 뭐예요? 여기서 조금 감배를 하고 있는 중이지. 야, 우리가 지금 여기서 봐야 되는 섹터가 내가 이야기했잖아. 내가 지금 봐야 되는 섹터가 뭐가 있을까? 야, 우리가 향후에 노려야 되는 업종이 뭐가 있을까? 야, 내가 보유하고 있는 종목 중에 어쨌든 간에 주식이라는 게 100% 승률은 없으니까 야, 내가 보유했던 종목들 중에 어떤 종목은 향후에 살리고 어떤 종목은 더 비중을 넣어가지고 한번 계속해서 한번 끌고 가볼까? 이런 고민을 하는 시기예요. 지금은 매매에 대한 고민을 하는 시기가 아니에요. 향후 매매에 대한 어떤 전략을 강구를 하는 시기예요. 그리고 이 전략은 뭡니까? 이번 주 이제 내만여의 날 어제 옵션 만기일이 끝났잖아. 그러니까 오늘부터 뭡니까? 다음 주까지 다음 주 이제 금요일까지 어떻게 합니까? 계속해서 머리를 굴리면서 전략을 강구하고 뭡니까? 다음 주는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정도 되면 이제 뭐다?
실행을 하는 거지. 실행을 하고 이제 추석이 딱 지나고 난 다음에 뭡니까? 그때부터는 다시 한번 어떻게 해야 돼요? 달리는 구간이죠. 근데 지금 개인 투자자들 뭡니까? 이런 시장에 대한 이제 이해가 부족하다 보니까 시장이 막 급락해요. 시장이 막 급락합니다. 막 시장이 막 급락해요. 그죠? 또 여기서 또 막 또 떨어집니다. 그죠? 좀 올라가는 척 했는데 왜냐면 시장이 이렇게 V자 반등을 해도 모든 종목이 올라오는 건 아니거든. 이 시장 V자 반등 만든 주체가 누구예요? 코스닥에서? 누가 만들었어요? 대한민국의 모든 종목이 다 올라왔어요? 아니거든. 시가총액 높은 애들 뭡니까? 전기차 올라왔죠. 또 뭐 BH 같은 뭐 요런 폴더블 본 종목도 쫙 올라왔죠. 또 수소차 관련주들도 쫙 올라왔죠. 그죠? 맞죠? 그 위에 또 뭐 있습니까? 뭐 없잖아. 그냥 텍토 관련주 안정적이고 나머지는 다 안 좋았단 말이지. 시장이 V자 반등할 때도 항상 뭐다? 올리는 애들만 올리는 거예요. 올리는 애들만.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시장에서는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거는 늘 이야기를 해드리지만 다음 수순을 자꾸 해야 돼요. 여러분들은 늘 제가 뭐 몇 번이나 수백 번이나 이야기했는데 여러분들은 계좌가 똑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아니라고 했죠. 계좌는 어떻게 올라간다? 물려가지고 올라가요. 물려가지고. 이게 속도가 다르다고요. 물려가 올라가요. 왜? 수익이 나는 종목이 있으면 또 시장이 변화가 되잖아. 또 시장이 변신하고 또 섹터가 이동을 하잖아.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동하는데 기회비용은 포기를 해야 돼요. 야 오늘 내가 다 가지고 있는데 이 종목 다 정리해가 내일부터 전부 다 텍토 관련주 매수하자. 이게 안 된다고 이야기했죠. 그죠? 10개 종목을 사면 한 6, 7개 수익 내고 또 3개는 또 손절을 해야 돼요. 왜? 그래야지 다음으로 넘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뭡니까? 매수는 잘해요. 사람들은 매수하라고 하면. 근데 사람들이 지금 못하는 게 뭐예요? 매도를 못해요. 매도. 일단 샀다 그러면 팔지를 못해요. 손절도 못하고 또 비중을 줄이지도 못하고 또 과감하게 정리해가지고 다른 걸로 교체 매매도 잘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뭡니까? 시장은 계속해서 변하고 떨어지고 올라가고 변하고 하는데 자기는 뭡니까? 한번 매수해가지고 물려버리면 그냥 꾹 홀딩하는 거예요. 왜 내 건 안 올라올까? 이러면서. 왜 안 올라올까? 그런데 재밌는 거는 그 사람이 참다가 매도하면 또 올라간다? 왜냐? 시장은 순환매이기 때문에. 시장은 순환매로 움직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제가 이제 보는 판단은 뭐냐면 오늘 정도 이제 판단을 하기에는 그러니까 오늘 시장은 딱 이제 생각을 하기에 야 오늘 정도는 시장은 좀 반등이 나오겠다. 근데 오늘 장전에 딱 생각한 게 뭐냐면 아침에 빨간불 들어왔다가 한번 흔들어가지고 파란불 해가지고 개미들 한번 털어내고 다시 오후장에 빨간불이 들어올 거다. 그래서 오늘 시장의 핵심은 뭐다? 내가 오후장이라고 분명히 채팅으로 적어 드렸습니다. 맞죠? 채팅으로 드렸지. 야 오늘 오전에 시장 볼 필요 없어. 오후에 시장만 보면 돼. 왜? 오후에 빨간불로 시장이 들어오면 된다라는 거지. 그렇다고 하게 되면 뭐다? 다음 주는 우리가 조금 편하게 볼 수 있는 시장이 좀 올 거다라고 미리 장전에 이야기를 해드렸는데 지금 뭐 예상한 그대로 지금 시장이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스탑을 하고 있는 거고. 두 번째는 또 어떤 쪽으로 보고 있냐면 아까 전에 우리가 코스피 같은 경우는 어떻게 했어요? 급락하고 반등 나오고 코스피는 지금 이렇게 돼 있잖아. 그지? 그럼 코스닥은 어떻게 됐어요? 급락하고 급등하고 이렇게 돼 있죠. 그죠? 이렇게 돼 있죠. 그럼 우리가 이제 이게 이제 시장의 흐름의 지수다라고 하게 되면 여기서 또 한번 체크가 더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수 대비해가지고 물론 통계자에 대한 고민들도 해야 되겠지만은 지수 대비해가지고 그냥 속된 말로 이런 거지. 코스닥이 이렇게 했다가 지금 올라 이렇게 왔어요. 근데 그러면 지금 코스닥의 종목들 보게 되면 이렇게 만약에 돼 있다라고 하게 되면요. 어떻게 돼 있어요? 코스닥 종목들에 이렇게 올라가다가 이렇게 빠진 종목들이 지금 대다수예요. 솔직히 얘기하면. 비교를 하게 되면 비교해보면 다 그래요. 이렇게 된 종목이 거의 뭐 90%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코스닥이 지수는 반등했는데 종목들이 올라오다가 다시 전저점까지 내려온 종목이 90%예요. 대부분 다 그래요. 다. 왜? 올라가는 애들만 올라가니까. 올라가는 애들은 근데 이렇게 안 가고 어떻게 됐다? 이렇게 왔다가 이렇게 그냥 간 애들이 일부 있어요. 이렇게 간 애들이. 그 이게 일부에 있는 애들이 이게 뭡니까? 이렇게 일부 코스닥하고 비교해가지고 더 강하게 올라갔던 애들은 지금 전기차, 또 폴더블 폰 관련주, 또 수소차.
수소차. 그냥 실제적으로 왜? 수소차 종목들 많이 빠졌다고 이야기하시지만 코스닥 지수하고는 다르게 움직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제 포트 관건은 뭐다? 비중이 내가 지금 어느 쪽에다가 좀 목을 들고 있느냐. 그리고 내가 지금 우리가 지금 좀 어쨌든 간에 시장보다 강한 종목들이 아직까지 추세가 좀 살아있느냐. 이거를 먼저 체크를 좀 해야 됩니다. 그러면 대표적으로 이제 뭐 다 이야기하기는 좀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 두산 PSL만 좀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어쨌든 간에 그죠? 좀 내려왔죠, 그죠? 시장보다 주식 그죠? 왜냐면 이건 이제 다 들고 있으니까. 그럼 두산 PSL만 딱 한번 이야기를 한번 해보자고. 과연 두산 PSL이 시장 대비해 가지고 뭐 강한 종목이냐, 나쁜 종목이냐 한번 보자라고요. 복잡하니까 간단하게. 자, 한번 봅시다. 자, 여기서 한번 볼게요. 여기서 급락 나왔죠? 두산 PSL이. 그죠? 여기 급락 나왔죠? 맞죠? 자, 두산 PSL이라는 종목이 이렇게 급락이 나왔어요. 그죠? 언제부터 급락이 나왔어요? 쫙 이렇게 나왔네. 그죠? 그럼 뭐하고 비슷해요? 최근에? 뭐하고 비슷합니까? 예를 하나 드는 거예요. 예를 하나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지금 보게 되면 정확하게 언제부터 떨어졌냐면 8월 11일부터 떨어졌어요. 8월 11일, 8월 12일, 8월 13일, 8월 14일, 17일 주말 빼고 좀 올라오는 차 가다가 8월 20일, 8월 23일까지 주가가 떨어졌네요. 맞습니까? 정확하게 떨어졌죠? 그죠? 맞죠? 두산 PSL이 8월 23일까지 이렇게 주가가 어떻게 됐다? 쫙 떨어졌어요. 그죠? 코스닥 한번 볼게요. 코스닥 한번 볼게요. 이게 이제 요건 코스닥 차트예요. 이건 코스닥 차트예요. 그죠? 코스닥 언제부터 떨어졌습니까? 코스닥도 쫙 떨어졌네요. 그죠? 언제부터 떨어졌어요? 정확하게 하면 8월 10일부터 떨어졌네요. 8월 10일 쫙 떨어졌어요. 언제까지? 8월 20일까지. 어떻게 되어 있어요? 비슷하게 떨어졌어요. 비슷하게. 시차의 차이는 있었지만 뭐다? 비슷한 구간에 똑같이 떨어진 거예요. 비슷한 구간에. 결국은 우리가 항상 주식을 보게 되면 여러 가지 뭐 특별한 이유들이 나오고는 있지만 일단은 뭐다? 똑같이 똑같이 떨어진다는 거지. 시장이 떨어지면 종목들은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시장이 떨어지면 종목들은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문제는 여기에서 그 다음에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지. 근데 반등이 나왔잖아, 그지? 여기까지 반등이 나왔잖아요. 이렇게 반등이 나왔어요? 그죠? 어떻게 됐습니까? 이렇게 나오다가 이렇게까지 나왔지, 그지? 반등이 나와줬지. 코스닥은 시간이 더 걸리겠지, 코스닥은. 그지? 코스닥은 시간이 더 걸리겠지. 근데 어쨌든 간에 뭐다? 코스닥도 이렇게 반등이 나와줬어요. 코스닥도 반등이 나와줬어요. 비교를 하면. 코스닥도 반등이 나와줬고, 두산 PSL도 뭐다? 어쨌든 간에 똑같이 반등이 나와줬어요. 근데 얘는 어떻게 됐다? 더 올라가 버렸죠. 어디까지 올라갔다? 코스닥은 여기까지 떨어졌다가 이렇게 반등이 났는데 얘는 어디까지 올라갔어요? 이만큼 더 올라가 버렸어요. 시장보다 더 올라가 버렸어요. 그죠? 그 다음에 지금 어떻게 되니까 코스닥 같은 경우에 지금 어떻게 됐어요? 그럼 지금 어떻게 됐어요? 코스닥도 떨어졌다가 올라갔다가 조정이 나오고 있지. 조정이 나왔지. 그럼 얘도 뭡니까? 당연히 조정이 나오겠죠. 그럼 각도를 비교하는 거야. 종목들을 볼 때. 그러면 얘가 지금 여기서 요 각도지, 그지? 요 각도지, 그지? 여기서 요만큼 떨어졌다가 지금 요만큼 올라왔던 거고. 뭐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좀 차이는 있겠지. 요만큼 떨어졌다가 요만큼 올라왔지. 그리고 지금은 여기 있지. 아직까지 뭐다? 시장보다 강한 종목이야. 아직까지 시장보다 강한 종목이라고. 그래서 우리가 단편적으로 이제 시장을 보고 분석을 할 때는, 그러니까 내가 늘 이야기를 하는 게 뭐냐면, 우리가 어쨌든 간에 지금 시장이 좋지 않다는 기준을 가지고 이제 종목들을 보고 있는 건데, 근데 여기에서 이제 어떻게 종목들을 선별을 할 거냐라는 것들을 좀 고민을 하면 이런 부분들을 좀 체크를 해야 된다는 거지. SKC 같은 거도 한번 볼게요. SKC 같은 것도 한번 봅시다. 그죠? 뭐, 역시 이제 뭐, 그대로 들고 있습니다. 정의원들은 그대로 들고 있는데, 지금 보면, 역시 뭡니까? 여기서 떨어졌다가, 얘 좀 다르게 떨어졌지만, 물론, 여기까지 올라왔다가 지금 더 올라왔죠. 그러니까,
결국 지금 시장에서는 우리가 이제 시행착오를 이제 100% 완벽하게 매매를 잘 할 수는 없어요. 왜냐면 워낙 변동성이 심하고 지금 먹을거리도 없는 시장이기 때문에. 근데 승패는 뭐냐면 포커스를 어디에다 맞추느냐라는 거야. 적절하게 포커스를 맞춰야 된다는 거지. 지금 얘기하는 것처럼 시장보다 강한 종목들에 계속 좀 집중을 해야 되고, 오늘 좀 빠졌다, 내일 좀 빠졌다, 이 부분이 아니고. 그러니까 오늘은 나는 딱 생각한 게 뭐냐면, 아침에 BH가 레포트가 나온 것도 내가 알고 있는데, 야, 오늘 BH나 뭐 대덕이나 두산 표세는 오늘 안 올라가겠다고 사실 생각을 하고 들어왔어. 왜? 올라가기를 원하지. 비중이 많으니까 BH나 대덕전자나 두산 표셀이 올라가기를 사실을 원하죠. 당연히. 근데 속으로는 그냥 냉정하게 야 이거 오늘 못 올라가겠는데 라고 하고 들어왔어요. 왜 그러냐? 비교를 하게 되면 얘네들은 여전히 뭐다? 위에서 놀고 있거든. 시장 대비해가지고. 시장 대비해서 아직까지 위에서 놀고 있다고. 그러니까 시장이 마이너스 뭐 다른 종목들이 10% 15% 빠질 때 얘네들은 뭐 3% 4%밖에 안 빠지거든. 3, 4, 5% 이렇게밖에 안 빠지거든. 그래서 그러면 이 다음에 시장이 만약에 다음 주부터 만약에 시장이 다음 주 반등이 나온다 안 나온다를 뭐 또 다음 주 대봐야 되고 또 주말에 또 미국의 정시도 봐야 되고 여러 가지 이제 변수들은 있겠지만은 현재 구간에서는 뭐 어떻게 봐야 될 거냐? 여전히 뭐다? 위쪽에 기술적으로 위쪽에 있는 종목들이 여전히 아직까지도 살아있다는 거지. 그럼 대표님 오늘 왜 빠지는 거예요? 키 맞추는 거지. 너무 많이 빠졌던 우리가 계속 이런 경험은 계속 나와요. 너무 많이 빠졌던 애들은 빨간불, 위에 많이 올랐던 애들은 어떻게 됩니까? 위에 많이 올랐던 애들은 조정이 좀 나오겠지. 왜? 어쨌든 간에 덜 빠졌으니까. 키 맞추는 거지. 그런데 시장이 만약에 안정이 되고 본게임이 된다고 하게 되면 또 그림은 또 달라집니다. 어떻게 됩니까? 가는 애들이 더 갑니다. 그렇다고 하게 되면 우리 입장에서는 일단은 뭐다? 좀 더 지켜봐야 되는 애들은 좀 마음 편하게 오늘 뭐 조정이 나왔다 하더라도 정말로 뭐 지지라인이 다 깨지고 정말 우려스럽게 빠지고 한다라고 하게 되면 모르겠지만 최근에 뭐 공매도에 대한 이슈들 특히 또 실적이 둔화된다라는 뉴스가 나오는 종목들은 정말 폭풍 하락해버려요. 뭐 아모레퍼시픽 같은 종목들은 뭡니까? 어제 실적이 안 좋다. 3분기 실적에 대해서 나쁜 전망이 딱 나오니까 어떻게 됐다? 이틀 만에 막 15%씩 이렇게 빠져버리잖아. 또 뭐 정부 정책이나 장기 성장성 모멘텀이 문제가 딱 돼버리면 어떻게 된다? 카카오 같은 애들 보면 이틀 만에 18% 빠져버리잖아. 그죠? 근데 만약에 그런 강력한 악재가 없다라고 하게 되면 너무 여러분들의 마음을 지금 시장 대비해가지고 판단을 하지 않고 너무 마음이 급하다고 해가지고 뭡니까? 내동매를 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더 타격은 크게 옵니다. 그러니까 내 입장은 가만 그럴 바에는 시장도 안 좋은데 먹을 것도 별로 없는데 뭐 이쪽에서 뭐 홍준표 관련주도 할 거고 뭐 그죠? 뭐 정치 테마주도 까불까불 될 거고 뭐 여러 가지 이슈들도 있겠죠, 그죠? 물 관련주도 좀 움직일 거고. 지금 뭐 예를 들어가지고 지금 찌라시 나오는 뭐 현대바이오 같은 애들은 모르겠어요. 현대바이오 같은 애들은 또 뭐 이게 또 홍준표 관련주라고 찌라시 돌면은 이거 갑자기 이렇게 지금 2%대인데 뭐 갑자기 이게 7% 이렇게까지 올라갈 수도 있어요. 근데 계속해서 이야기를 해야 되지만 우리가 지금 좀 보고 있는 종목들은 뭡니까? 어쨌든 간에 지금 시장에서 급락하는 종목들의 이슈를 살펴보면 시장에서 급락하는 종목들은 딱 몇 가지 이유밖에 없거든. 실제 뭡니까? 첫 번째, 실적이 3분기, 4분기 안 좋아진다 하는 종목들은 다 갑자기 급락 나와버려. 그 다음에 성장 모멘텀에 대한 둔화가 있는 업종들, 종목들도 그냥 급락이 나와버려요. 또는 주가가 죽어도 반등을 안 해요. 뭐 삼성전자 죽어도 반등 안 하죠. 성장성에 대한 모멘텀에 대한 문제가 있다라고 판단하니까 죽어도 안 올라오는 거야. 또 세 번째, 테마주들은 그냥 하루 급등하고 뭐 인스코비 같은 종목들 어제 종목 상담 나왔던데 내가 하루 날 잡아서 하한가 나올 수 있으니까 다 챙겨라고 했는데 오늘 지금 11% 정도 떨어지는데 테마주 관련 애들도 뭡니까? 개인들이 매매하는데 참 버거운데 갑자기 올라갔다가 갑자기 다 떨어져 버린단 말이지. 그러면 지금 우리 시장에서 급락이 나오는 종목들이 상당수가 있고 있는데 그러면 왜 그 종목이 급락이 나오느냐를 우리가 뻔히 알고 있으면 거기에 해당하는 종목만 건들지만 않는다라고 하게 되면 뭐다? 매매를 좀 못한다고 하더라도 어쨌든 간에 내 종목은 시장을 따라서 움직인다라는 거지. 시장이 떨어지면 떨어질 거고
시장이 올라오면 올라올 거라는 이야기지. 근데 시장이 초급락할 가능성은 없다라고 보는 거지, 지금은. 그럼 어떻게 된다? 차라리 어설프게 매매할 바에는 그냥 가만히 있는 게 낫다라는 거예요. 가만히 있는 게, 차라리 그냥 가만히 있으면 중간은 한다라는 이야기지. 그죠? 근데 이런 시장도 이렇게 재미가 없는 상황에서 뭡니까? 뭐 문제가 있네, 어쩌네, 저쩌네, 야, 저 또 이런 게 있네. 쓰잘데없는 소리를 계속 하면 어떻게 됩니까? 무조건 사고를 치게 돼 있다는 거예요. 응? 그저께 카카오 급락했는데, 갑자기 혼자 매수를 한다거나, 그죠? 1차 급락에서 매수하는 게 아닌데 1차 급락을 했는데 매수를 한다라는 거나, 또는 좋은 종목이고 분명히 성장성도 좋고 모멘텀이 좋은데 자기가 비중이 많아가 쫄아가지고 팔았더니 뭐다? 날아가 버린다거나. 대표적으로 SKC. 정년들 SKC 들고 있는데, 물론 소액 투자자들은 내가 매도를 시켜줬지만 현금만 늘려주려고, 소액 투자자는 매매가 다르지만 나머지 정상적인 사람들은 SKC 지금 그대로 다 들고 있거든요. 왜? 매도 문자 자체를 안 보냈어요. SKC도 분명히 이런저런 뉴스가 나오면서 급락이 나왔거든. 이만큼 장중에 진짜 많이 나왔어요. 이만큼 급락이 나왔어요. 17만원에서 14만원까지 급락이 나왔어요. 단 한 5일, 6일 만에. 그럼 이게 얼만큼 급락이 나왔냐면, 대략적으로 잡으면 15% 빠졌어요. 대형주인데. 대형주인데 15%가 빠졌다고. LG화학, 삼성SD, SK이노베이션 같은 것도 한번 급락 나오면 미친듯이 빠지죠. 최근 LG화학. 그죠? 15%가 빠졌다고. 근데 뭐다? 모멘텀이 있으니까 큰 문제가 아니다고 판단하니까, 야, 그냥 냅두라고 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지금 어떻게 됐어요? 수익돼 버리잖아. 물론 소액 투자자는 던져야 돼. 소액 투자자는 현금이 부족하기 때문에 던져줘야 되는데, 조그만 여유 가지고 실적에 대한 문제가 없다, 또는 모멘텀에 대한 문제가 없다 그러면 사실 급락 구간은 뭡니까? 늘 이야기하지만 매수존이거든. 급락 구간은 매수존이라고. 근데 무섭다라고 하게 되면 가만히 있어도 된다라는 이야기지. 추가 매수를 못해도 상관없다라는 이야기지. 가만히 있으면 또 지가 올라온다라는 거예요. 지금 보면 우리가 계속해서 매매를 여러 번 하고 있지만, 또 하나마이크론 같은 종목은 또 우리가 팔고 또 올라가고 있다, 그지? 그래서 우리가 지금 보게 되면 항상 똑같은 되돌이표를 나오는 게 뭐냐면, 좀 여유만 가지고 조금 기다리면 결국은 뭐다? 좋은 빛을 다 보는 건데, 다들 뭐다? 물론 초보여가지고 그렇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어서 그렇지만, 우리가 결국은 지금 돌아보면 어떻게 됩니까? 보면 애들이 다 수익이 나더라는 거지. 아까 전에 이야기했던 시장은 박스권, 호재도 없고 악재도 없어가지고 상당히 변동성이 심해서 마음이 조금 흔들리겠지만 어쨌든 간에 박스권이라는 걸 일단 인지를 하고 있는 거고. 그죠? 두 번째, 시장에서 급락 나오는 종목들이 계속해서 돌아가면서 급락이 좀 나오고 있는데, 급락 나오는 이유를 보니까 이런 뉴스가 있으면 종목들이 급락이 나오고 반등이 못 나오더라. 그러면 우리는 그런 뉴스에 관련된 것들을 뭡니까? 안 하면 되는 거지. 거기에 해당하는 종목들을 안 건들면 되는 거거든. 제껴놓고. 그 다음은 뭐예요? 지금 연휴가 다가오고 있으니까, 연휴가 보통 다가오면 시장이 안 좋더라. 최근에 시장이 계속 변동성이 있더라. 그거를 감안해가지고 어느 정도 버텨놓고, 감안하고, 마지막으로 이제 조금 체크해야 되는 부분들이 뭐예요? 그 다음에 이제 매매에 대한 스킬인데, 투자금이 많다 또는 적다, 내 직업이 어떻다, 요런 스킬인데, 사실 요런 것들은 뭡니까? 조금 내공이 쌓여야 돼요. 짬밥이 좀 쌓여야 되는 것도 사실이거든. 근데 이제 제가 계속해서 그런 짬밥들은 뭡니까? 실시간으로 계속해서, 야, 이럴 때는 이렇게 하고, 이럴 때는 이렇게 하고, 이렇게 계속 알려주고 있잖아. 그지? 알려줘도 잘 못 따라와요. 왜냐면 내공이 쌓여야 되는 입장이지. 그러니까 내 입장에서 지금 상황에서 크게 문제가 있다, 또는 당장 종목을 정리를 해야 된다, 크게 못 느끼는 거고. 다만 뭐다? 지금 만약에 현금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러면 지금 내 입장에서는 무슨 이야기를 가장 많이 하냐면, 야, 개인 종목 빨리 버려라, 이 타이밍에. 우량주들도 지금 많이 떨어져 있으니까 이 타이밍이 얼마 좋냐 이거지. 시장이 좋을 때 우량주가 다 급등했을 때, 우량주가 다 급등했을 때 또 그때 매수하면 또 물리거든. 그러니까 내가 딱 생각하는, 야, 지금 개인 종목 많은 사람들은 이 타이밍에 개인 종목을 좀 버려가지고 현금을 가지고 다음, 그러니까 추석 이후에 시장이 올라온다라는 전제를 두고 한 번 정도 또 노려보자. 딱 그렇게 잡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잡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별로 그렇게 겁이 나거나 이런 건 없겠죠. 그냥 이번 주 다음 주까지는 그냥 조금
여유 있게, 그죠? 뭐 볼일들 좀 보고 바쁠 테니까, 어쨌든 간에 또 추석이 다가오고 하니까 다들 바쁠 테니까, 여유를 좀 가지고 볼일들도 좀 보고, 할 것도 좀 하고, 365일 시장을 달리는 거는 의미가 없어요.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 포카 치러 가가지고, 도박판 가가지고, 계속해서 고고고고 외칩니까? 따블따블 때려요? 아니잖아. 그냥 계속해서 좀, 아니다 싶으면 접잖아, 그냥. 삥하고 그냥 죽잖아. 삥. 모르죠. 여러분들은. 건져내가지고, 그지? 삥하고 다 죽잖아. 죽다가 이렇게 쬐리다가 하는 거잖아. 뭐든지. 인생은 타이밍이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주식도 타이밍이에요. 365일 한 달 내내 달리는 게 아니야. 쉴 때는 조금 쉬어주다가 이게 보고 있는 거야. 그죠? 근데 내가 이제 계속 괜찮다고 이야기한 게 뭡니까? 뭐, 폴더블 폰. 그죠? 또 전기차. 또 수소 관련주. 또 뭐 있어요? 텍터 관련주. 그죠? 또, 이제 슬슬 이제 요 정도 되면 뭐, 친환경 관련주들. 그죠? ESG 관련주들. 그 다음에, 뭐, 단기적인 이슈를 조금 이야기한다고 하게 되면 이제 뭐, 항공 관련주들. 삥이 아니고 하프예요 영미, 노론판에 많이 가서 놀았구나. 나중에 같이 고스톱 치면 안 되겠는데. 그죠? 그래서, 저는 내심적으로는, 요 정도 타이밍 됐으니까 지금은 내가 달리기는 것보다는 전체적으로 이제 사람들이 조금 휴식을 조금 지금은 조금 쉬어갈 때다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무료방도 그런 의미에서 미리 선제적으로 좀 대응을 해주고 나도 지금 최근에 이제 한 2달, 3달 계속해서 사실 날밤을 거의 날밤 샜잖아요. 그죠? 솔직하게. 거의 뭐 3시, 4시 대가 자니까 몸도 이제 많이 다운이 돼가지고 요새 자주 아프죠. 코로나 백신 맞아 가는 게 아니고 계속 좀 빌빌대고 있어요. 실제적으로. 여러분들하고 밀당을 하려고 빌빌대는 거 아니에요. 혹여 사람들은 제가 이제 밀당한다고 나갔다 들어왔다 그러는 건 아닌데 제가 제 몸을 잘 알거든. 나한테는 지금 살려야 되는 사람들이 엄청 많거든. 근데 내가 이제 옛날에 이제 오랫동안 해보면 내가 컨디션이 망가져버리니까 아무것도 안 되더라고. 그래서 저는 이제 항상 이렇게 보다가 야 몸에 이렇게 신호가 좀 오면 몸에 신호가 와요. 실제적으로 뭐 목소리가 점점 변한다거나 아니면 이렇게 꾸역꾸역 끓는다거나 방송하다가 그래서 지금은 이제는 시장도 좀 쉬어가는 시장인 것 같고 그죠? 나도 이 타이밍에 컨디션을 조금 조절해가지고 빨리 체력을 좀 올려놔야 되겠다. 재밌는 거 얘기해 드릴까요? 저 이번 주에 맨날 일찍 가는 거 모르시죠? 정해온 대로 나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내가 이제 밤에 카톡을 많이 하잖아요. 사실 밤에도. 이번 주 들어가 제가 밤에 카톡 거의 안 하죠. 그죠? 8시 넘어가면 카톡 거의 안 하지. 그 8시 넘어가지고 사람들이 나한테 말 걸어도 바로 대답 못 하죠. 집에 가서 그래요. 집에 갔어요. 왜냐면 체력이 소진됐어. 체력이 소진됐어. 나 지금 이게 체력을 좀 올려야 돼. 나도 이 체린이 아니어가지고 나는 이번 달에는 한 추석 전까지는 체력을 조금 올려야겠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진짜로 뭐 아까 내가 회사에도 전화해가지고 이제 약간 오전에 이렇게 분잡해가 약간 이제 성질을 내면서 오늘 몸이 안 좋아가 성질을 좀 냈는데 근데 회사에도 그렇게 얘기하거든. 잘못 보지 말아라고. 내가 회원들한테 내가 몸이 아파가 좀 쉬겠다고 하는 거는 팩트예요. 팩트. 회사에서는 대표님 관리 잘합니다 이렇게 생각할지는 모르겠는데 아니에요. 진짜로 팩트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내가 몸이 아프다라는 거는 지금 시장에서는 크게 달릴 게 없다라는 거고 같이 쉬시면 되는 거예요. 지금 주식 너무 집중하지 말고. 하지만 뭐다? 추석 이후에는 뭐다? 며칠 안 남았다. 추석. 그러니까 다다음 주에는 뭐 해야 된다? 집중해야 돼요. 이해됐죠? 그래서 뭐 전체적으로 너무 무서워할 필요도 없는 시장이고 또 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종목이 뭐 잡주도 아니고 아까 전에 뭐 이야기해드렸지만 뭐 실적 뭐 걱정할 실적 하나도 없잖아, 그지? 그래서 지금 시장은 약간 그렇게 되고 있는데 너무 걱정들 하시 마시고 걱정하지 마요. 안 죽어요. 나중에 만약에 한강 가게 되면은 한강 앞에까지 내가 따라가 준다 그랬다. 그죠? 라면 먹으러, 그지? 대표님, 저 나중에 한강 가게 됐습니다. 그러면 내가 따라가 줄 테니까 너무 걱정들 하시지 마시고, 편안하게, 요렇게 좀 한가할 때, 또 시장이 안 좋을 때,
한가하고 시장이 안 좋을 때 뭐 한다? 여러분들도 조금만 쉬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그래서 뭐 전체적으로 5장 좀 뭐 다행스럽게, 그죠? 다행스럽게 좀 올라오네요, 그죠? 그죠? 또 올라오는데 뭐 이 정도로 좀 올라온다라고 하게 되면 올라온다고 하게 되면은 또 괜찮아질 거라 보입니다. 다음 주 정도 돼가. 그래서 다음 주 정도의 시장만 지금 봐서는 뭐 안정만 좀 된다라고 하게 되면 분명하게 여러분들이 또 금방 하하호 할 수 있는 그림이 좀 나올 거고, 그렇다고 해가지고 너무 눈 벌리지 마시고 계속해서 똑같습니다. 뭐 좀 안전한 종목들 지금은 위로 올라갈 수 있는 호재가 없기 때문에 시장 자체가 늘 이야기 드리지만 첫째도 둘째도 뭐다? 물릴 때 물리더라도 무조건 실적이 좋은 종목들을 매매하셔야 돼요. 실적이 나쁜 종목들을 매매하게 되면 물려버리면 원래 못 빠져나옵니다. 아셨습니까? 첫째도 둘째도 뭐다? 3분기 4분기 연간 실적이 무조건 좋은 종목들로 매매를 해야지 원래 마무리가 잘 될 수가 있어요. 왜냐? 실적이 좋은데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들 많거든. 우리 종목들도 대부분 실적이 좋은데 지금 평가가 저평가되어 있고, 그죠? 그래서 그렇게만 좀 이해하고 시장 계속 이제 전기차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이야기를 해드렸어요, 그죠? 2023년도까지의 물량은 지금 각각의 소재 업체들이 전부 다 계약이 만료되어 있는 상황이고, 다만 2023년도 이후의 물량들이 지금 아직까지 계약이 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해드렸죠. 그래서 요 대표적으로 에코프로비엠이 SK이노베이션하고 그 이후에 물량들을 어제 뭐 10조짜리 계약을 했던 부분들이고, 그렇다고 하게 되면 다른 회사들의 소재 관련주들도 지금 어떻게 된다? 추가적인 연내 추가적인 대규모 계약들이 쏟아질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어제는 에코프로비엠이 10조짜리 계약이 나왔지만 LG화학이나 또는 삼성 SDI나 또는 뭐 다른 뭐 미국의 업체들도 마찬가지고 추가적인 계약이 충분히 소재 업체 쪽에서 나올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전에 전기차를 팔았고 9월 말에 다시 사자고 했는데 생각보다 시점이 조금 빨라가지고 어제부터 뭡니까? 전기차를 다시 한번 좀 들어가 보자 하면서 들어갔습니다. 맞죠? 질문. 에코프로비엠이 소재 관련주 어떤 소재 관련주를 만들고 있나요? 1번 응급제, 2번 전해질, 3번 동박, 4번 양극재. 모르지? 요? 큰일이다. 양극재죠, 그죠? 그래요. 정답입니다, 제님. 양극재를 만들고 있죠? 에코프로비엠이, 그지? 그죠? 4번이죠, 정답은. 에코프로비엠이 양극재를 만드는 회사고, LG화학하고 예전에 계약 관계를 하다가 에코프로비엠이라는 회사가 사업의 다변화를 하기 위해서 다른 회사하고 하려고 하니까 LG화학이 에코프로비엠하고 관계를 딱 끊어버렸죠. 그죠? 딱 끊어버렸죠. 야, 우리 말고 다른 애들하고도 너 같이 사업하려고? 야, 그럼 우린 니네한테 안 줘. 이렇게 끊어버렸지. 근데 여전히 뭡니까? 삼성 SDI나 LG화학이 남아있어요. 그러면 또 우리나라에서 그러면 에코프로비엠이 이제 뭐 생산량이 뭐 정설하고 해가지고 이제 많이 늘어났는데 또 다른 양극재 만드는 회사가 있어요. 최대 물량을. 어디에요? 두 번째 질문. 우리나라 에코프로비엠 말고 또 양극재를 만드는 회사가 또 있어요. 어딥니까? 국화님 정답입니다. 어디에요? 포스코 케미칼이 있죠. 그렇죠? 최대 양극재 또 만드는 회사가 어디다? 포스코 케미칼. 또 어디 있어요? 그렇죠. 코스모 신소재. 맞죠? 그죠? 그러면 우리 입장에서는 뭡니까? 그러면 우리 입장에서는 지금 포스코 케미칼을 들고 있어야 돼요? 안 들고 있어야 돼요? 당연히 들고 있어야 되겠지. 왜? 얘기했잖아. 지금 주가가 빨리 움직이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상당히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시장에서. 맞잖아. 시장이 급락하는데도 좀 빠지는 척하지만 계속해서 여기서 왔다 갔다 하고 있잖아. 돈은 안 벌릴지 몰라도 안정적인 모습이라는 건 우리가 알고 있고. 근데 에코프로비엠을 딱 보니까 뭡니까? 뭐 삼성 SDI나 LG화학 같은 경우도 또 양극재 또 당연히 고민을 하겠죠. 그러면 우리가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을 하더라도 야, 향후에 양극재를 만들고 있는 뭐 코스모 신소재나 또 포스코 케미칼 같은 애들도 또 뭐다? 얘네들 또 조만간에 또는 빠르면 올해 내에 또 뭐다? 계약 공시들
추가적으로 나올 수 있구나. 뭐 이런 정도의 일반적인 예상은 좀 할 수 있겠죠. 그죠? 그리고 이미 뭡니까? 매출액 자체는 뭡니까? 2016년도 대비해가지고 이미 10배 이상 올라와 있는 상황이거든. 그래서 제가 9월 말에 전기차를 다시 잡겠다라는 거는 기간 조정은 어느 정도 거치면 다시 한번 전기차가 올라올 거다라고. 그러니까 원래 시장의 주도주는 여전히 전기차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많이 먹었고 너무 고점이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정리를 하고 좀 조정이 나오면, 그게 기간 조정이든 가격 조정이든 조정이 좀 나오면 다시 잡겠다였는데 뭐다? 갑자기 에코프로비엠 뉴스가 막 터져버린 거야. 그래서 어제 좀 매수를 했고, 지금 여전히 뭡니까? LNF, 코스메신 소재, 뭐 포스케미칼, 또 솔루스 첨단 소재, 일진 머터리얼즈, 이런 종목들은 계속해서 뭐다? 관심권에 여전히 있다라는 이야기 좀 해드리고, 그러면 지금 전기차 같은 종목들은 없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뭡니까? 뭐 오늘은 잡을 필요는 없겠지만 뭡니까? 또 다음 주부터는 뭡니까? 다음 주부터는 또 추석 이후를 대비해 가지고 우리가 주가가 좀 조정이 나올 때, 시장이 좀 빠질 때, 이야! SKC 74% 수익이다. 맞죠? 보유자들. 보유자들 지금 74%, 한 80% 정도 수익이죠. 그죠? 한 번도 안 팔고 계속 들고 있다. 연초부터. 안 판다. 팔 생각이 없다. 잉? 얘기했잖아. 팔 생각이 없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도 오늘 방송을 듣고 있는 무료방 우리 투자자분들은, 아, 대표님이 다시 한번 전기차를 잡을구나 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두 번째 이제 수소차는 뭐 수소도 쉬지 않고 이야기를 좀 해드렸어요. 최근에 이제 수소차 그죠? 또 단체가 이제 출범을 했고, 최근에 그죠? 뭐 삼성물산을 비롯해가지고, 삼성전자는 아니고 삼성물산을 비롯해가지고 두산그룹, 뭐 현대차그룹, 하나그룹, 또 현대 같은 경우에는 뭡니까? 2030년이라고 했나요? 지금 일산 킨텍스에서 열리고 있죠. 시간이 있는 분들은 일산 킨텍스 한번 갔다 오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지금 박람회 열리고 있거든요. 거기 가면은. 그러면 거기 가면 다양한 뭐 수소에 관련된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도 사실 원래 오늘 가볼까 했었어요. 왜냐면 오늘 킨텍스에서 뭐일까? 우리? 집합금지 때문에 안 되나? 그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보게 되면 역시 뭐다? 지금 이제 늘 이야기 들었던 것처럼 뭐 전기차에 조금 늦었던 그룹들, 뭐 효성도 마찬가지고, 그죠? 뭐 하나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보게 되면 이제 왜? 어쨌든 우리나라의 최대 완성차 업체 현대 기아차가 수소를 밀고 있다라고 하게 되면 쉽게 꺼지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가 지금 일본의 수소 기술을 이제 앞질렀고, 이제 글로벌 시장에서 뭡니까? 거의 탑픽 위치까지 올라왔기 때문에 아직까지 뭐 경제성의 문제나, 어제 뭐 그 하나의 누굽니까? 하나가 아니죠. 어디죠? 거기 신세계인가요? 그 최태원이가 괜찮기는 괜찮은데 극복해야 될 문제들이 좀 있다, 이런 멘트도 좀 했는데, 그런 부분들이 만약에 기술적으로 좀 극복이 된다고 하게 되면 뭐다? 수소차도 다시 한번, 또 수소 경제에 관련된 것도 이제는 좀 눈에 들어오는, 그러니까 2년 전에는 가시화가 되진 않았는데 이제는 조금씩 좀 눈에 들어오는 구간이 아닌가, 그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어가지고 수소차도 좀 보고 있고, 그 다음에 뭐 텍터 관련주는 늘 이야기 들었지만, 그죠? 딱 찍어져 그랬죠. 그죠? 대한항공, 모두투어, 그죠? 파라다이스, GK, 조금 재밌는 거는 뭐 롯데 관광개발 정도 보고 있다라고 이야기해드렸고, 그죠? 그 다음에 9월 달에 뭐 미디어 관련주, 향후에 디즈니 이슈 좀 있다고 이야기 좀 해드렸고, 화장품은 잡고 싶은 생각 없다고 이야기 해드렸고, 그죠? 그 정도 좀 보고 있고, 그 다음에 경기 민감주는 뭐 철강주, 다른 거 다 안 보고 딱 철강 관련주, 그지? 그 정도만 좀 보고 있다고 했는데, 시장은 이번 주에 조금 심심했지만 어쨌든 간에 전반적인 한 주의 흐름은 어쨌든 뭐 예상하는 분위기 내로, 그죠? 계속해서 좋지 않다가 옵션 만기를 끝나고 오늘 정도에 빨간불 좀 들어오지 않겠는가 갖고 했는데 들어와 있는 모습이고, 꼬리를 달아줬고, 그 다음에 업종에 대한 섹터들도 제가 신이 아닌 이상, 야 내일부터 이 종목이 움직인다라고 얘기는 뭐 맞추지는 못하겠지만 얼추보다 흐름을 어느 정도 계속해서 체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정도 분위기 되면 올라오겠다라고 봤는데, 뭐 전체적인 그림 내에서는 뭐다? 그렇게 좀 움직이고 있는 그림이 있어가지고 아직까지는 뭐 시장에 대한 두려움이나 이런 것들보다는 뭐다? 좀 여유만 조금 가진다라고 하게 되면 뭐 9월, 아직까지 뭐 추석 연휴가 있긴 하지만 9월 말도 뭐 마무리 단계에 가서는 좀 좋게 끝나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너무 걱정들 하지 마시고
하지 마시고 이제 장 끝났네요, 그죠? 금요일인데 주말 동안 또 주식 고민하면 늘 이야기 드리지만 주식이라는 거는 윈윈을 해야 돼요. 직장 생활도 잘해야 되고 주식도 잘해야 되고 가정 생활도 잘해야 되고 주식도 잘해야 되고 그래야지 이게 윈윈이 되는 거지. 주식 때문에 다른 것들이 망가지면 주식을 안 하는 게 맞습니다. 주식 때문에 회사 생활이 안 된다. 주식 때문에 집에 가가지고 그죠? 마누라한테 짜증낸다 이러면 주식 때려치우는 게 맞습니다. 아셨죠? 그러니까 주말에는 주식 생각하지 마시고 뭐 고민한다고 해가지고 뭐 달라지는 게 있습니까? 월요일 일단 장 열리고 까봐야 하는 거지, 그치? 그래서 그까지 이야기해드리고 오늘은 마무리하겠습니다. 어쨌든 뭐 떨어지는 종목들도 있지만 뭐 빨간색 종목들이 생각보다 조금 나왔고 뭡니까? 금요일에 또 마음에 안도감은 조금 드네요, 그죠? 또 다음 주로 한번 기대할 수 있는 또 시장은 또 만들어 놓고 시장이 또 마무리되기 때문에 어쨌든 뭐 제 입장에서는 힘든 한 주였고, 그죠? 힘든 한 주였고 또 저번 주부터 계속해서 안 올라온 종목들 지금 9월달 8월달부터죠, 그죠? 그러니까 8월달 중순 이후부터 시장이 계속해서 뭐 많이 흔들리고 있는데, 그래도 이 정도면은 충분히 뭐 시장에서 선방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벌어놓은 것들이 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생들 하셨고요. 여러분들 그냥 제 목소리 듣는 걸로 만족하십시오. 그죠? 연예인 목소리 듣는 걸로 만족하시고. 또 다음 주에 상황 보고 뭐 시장 중간중간에 추석 전에 한번 또 방송 열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이런 시황에 대한 이야기들 그 다음에 전달할 내용들에 대한 이야기들은 또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힘든 한 주 고생들 하셨고요. 정회원들도 마찬가지고 무료방문들도 마찬가지고 즐거운 주말들 되시고 푹 쉬고 컨디션 조절 잘 합시다. 그리고 백신 맞으신 분들 뭐 우리 주위에는 아직까지 뭐 후유증은 없는데 그래도 늘마다 조심합시다. 건강이 최고예요. 네, 고생들 하셨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네. 사계절이 와 그리고 또 떠나 내 겨울을 주고 또 여름도 주었다 온 세상이던 널 보낼래 정말 너를 사랑했을까 언제야 봄이던가 맞아 그땐 한참 서로가 셰익스피어의 연극 같은 마지막이 될 사랑 마주한 듯 둘밖에 안 보였나 봐 다른 것 좀 보고파 I gave you the world 너만이 전부라 내 겨울을 주고 또 여름도 주었지 뜨겁고 차갑던 그 계절에 정말 너를 사랑했을까 내가 너를 사랑했을까 서로를 그리워했고 서로를 지겨워하지 그 긴 낮과 밤들이 날까 녹슬기 전에 우리 다시 반짝이자 또 계절이 바뀌잖아 I gave you the world 너만이 전부라 내 겨울을 주고 또 여름도 주었지 뜨겁고 차갑던 그 계절에 정말 너를 사랑했을까 내가 너를 사랑했을까
지금 고개 들면 넌 떠나갈 텐데 못난 걸음은 멈춰버리고 숨소리마저 닿는 듯 적막한 두려움 속에 결국 너를 놓치고 말겠지 널 그리면서 매일 울며 보내겠지 겨우 눈을 뜨고서 너를 보내면 나는 어쩌면 하루도 못 살 것 같아 이제 난 하루살이 하루하루 내일도 잃어버린 채 너를 사랑했던 오늘만을 살고 내게 웃어준 네 얼굴을 그리다 사라지겠지 어둠 속으로 너의 뒷모습만 내게 남아 날 원망하고 매일 취한 채 살겠지 그렇게도 기다린 봄은 오지만 나는 어쩌면 여기 너